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7월 14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특검 캐비넷입니다. 3특검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한 발 더 깊이 있게 특검 뉴스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요. 이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바로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남 의원님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님 두 분의 법조인과 함께 특검 소식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코너 이름에 맞춰가지고 좀 이제 특검 캐비넷도 좀 준비했는데요. 그건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분 앞에 각각 판넬이 놓여 있거든요. 네. 이 3특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는 모양새인데 두 분의 시선에서 지금 이 특검이 지금까지는 어디가 가장 눈에 띄었는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1등이 어디냐를 한번 뽑아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판넬을 드렸는데요. 이 성적매기 이게 부담스러운지 김용남 의원님 벌써부터 기침을 하고 계십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님 이미 고르셨어요. 저는 1등은 네. 세상병 특검이다. 자, 그리고 김용남 의원님은 내란 특검. 좀 크게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게 자막이 있다 보니까. 떨어졌어. 마음 보이나? 내 마음 보이는 것 같아. 여기 걸렸나? 예. 예. 자, 왜 최상병 특검 1등으로 고르셨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주목받는 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주목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레이스가 이제 붙었는데 최상병 특검이 조금 처지는 모양새인데 오. 또 성과적 측면에서 보면 압색은 했지만 결과물로는 조금 적어 보이는데 저는 딱 하나가 의미가 있다 봐요. 박정훈 대령. 그렇죠. 항소심에서 이제 무죄 받게 했던 거, 그 부분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 결론을 내줬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특검 입장에서 그거 했다는 거에서 저는 좀 딴 거들이 수사성과도 많이 나지만 그런 의미에서 세상 특검 잘하고 있다. 그래서 눈에 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란 특검을 지금으로서는 1등이라고 꼽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죠. 어쨌든 그 구속자를 냈으니까. 윤석열. 네, 예. 다시 잡아 넣고 뭐 그 오늘 지금 제가 운전해 갖고 오느냐고 소식을 모르는데 3시 반에 구인됐나요? 우리 갔을 리가 없죠. 똑같아요. 예, 거기서? 예, 버티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결심을 하지 못해가지고는 내일 2시 반에 다시 한번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고요. 내일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게 내란 특검의 입장이긴 합니다. 윤석열 씨는 안 나올 것 같아요, 평생. 아예 안 나오죠. 예, 본인은. 안 나오기로 예. 한 건데 이제 그 이미 기소된 사건은 끌고 나가려면 재판에 안 나가는 사람을 끌고 나가려면 이제 또 법원에서 구인장을 그렇죠. 발부해 줘야 됩니다만 이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건은 그 내란 사건이 아니고 공무집행 방해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직권남용. 이건 지금 구속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법원에 별도로 뭐 구인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 데리고 나와 그러면 이제 끌고 나오면 되는 것인데 교도관 내지는 이제 서울구치소장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 예. 하나 봐요. 그 부담스러워하면 안 돼요. 그렇죠. 법대로 해야지. 그러니까요. 아니, 예. 마지막 기회 같아요. 구인이라는 게 이제 지난 박근혜 때도 구인영장 했는데 집행을 결국 실행하지 못했거든요. 해도 돼요. 일반인 같으면 하죠, 당연히. 그리고 일반인 같으면 구치소에 있으면서 뭐 병적인 이유 말고 조사 안 받는 경우는 없거든요. 독특한 상황이긴 한데 저는 오늘 또 갑자기 날씨가 좀 시원해져가지고 저러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꾸 그 얘기해서 이상한데 왜 이러냐면 서울구치소에 그 좀 살인적인 더위거든요. 그렇겠죠. 그 방에. 예. 그래서 접견 가면 좋은데 접견도 그만큼 좀 시원하지 않다고 지금. 35도는 아니에요. 예. 아니 35도는 말이 안 돼요. 27, 8도인데 있을만한데 그럼. 근데 그건 오바고요. 어쨌든 더위에 아마 그런 등등에 끝까지 거기 버텨주시는 그 정도의 그것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20일 이제 시간을 이제 벌어놨으니까 전 다음 기일에는 뭐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저런 핑계로. 제발로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 안 나올 경우에는 그럼 강제로 사지를 들고 가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집행이죠 사실. 예.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사실은 이제 완력을 써도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통 밖에 출정할 때는 출정 준비를 하죠.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수갑 채우고 호승을 묶어요.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법대로 집행을 해야죠. 일종의 이거는 그 기싸움 비슷한 양상이에요. 윤석열은 무엇입니까? 존스 특검이.
특검이 하나 이건 아니잖아. 딴 사람 모르겠는데 조은석 특검이라 할 것 같은데 할 것 같아요 해야 저는. 되는데 사실 해야 되는데 계속 뭐 때문에 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일이 마지막이다. 진짜 뭐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D는 없어요. 어. 예컨대 예전 공수처 같은 경우는요. 그 비교가 좀 죄송스러운데 오동훈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어떤 전략적 측면에서는 조금 윤석열보다는 한 수 밑으로 보였거든요. 뭐 비교 죄송하지만 조은석은 두 수 위 같아요. 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저는 구인까지 안 해도 제발로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 제발로 나올 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리 게임에서 졌다. 예. 그게 한번 진짜 그 유영력의 행사를 당해서 끌려 나오면 사람이 기가 확 죽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경험해 이거는. 보셨겠네요. 검사로서 또 그 많은 구속 피의자 만나셨을 테니까. 아니 제가 끌려간 적은 없지만 구속 피의자를 만나셨을 테니까요. 네. 그렇게 한번 좀 그런 그야말로 심리전을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아니면 저거 막무가내로 나올 거예요. 오. 앞으로 뭐 내란 특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조사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 한 번도 안 나갈 거거든요. 그냥 놔두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때는 별 문제 없었는데 지금은 좀 그때하고는 상황이나 일단 사람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저 정도로 막무가내는 아니었던 것 같아. 8년 전에는. 예? 예. 8년 전에는 그래도 약간 미안해하는 척은 그랬죠. 했던 것 같은데 예. 지금은 막무가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길을 꺾어 놓을 필요가 기선제압. 있어요. 예. 그럼 거꾸로 윤석열 쪽 심리전으로서 그럼 지금 뭐 약도 안 준다, 운동 시간 보장 안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차원인가요? 저는 그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느낌이 이거는 일반 변호인들이 전달자 역할을 한다고 보여요. 변호인들이 봤을 때 그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약이 안 전달 안 될 리도 없고 구속될 줄 알았잖아요. 당뇨약을 챙겨갔어야죠. 안 챙겨간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온도 얘기도 그렇고 네. 운동 얘기도 그렇고 다 틀린 말인거나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이 좀 많이 개입된 것 같아요. 운동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약이 없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인이라면 변호인도 이제 공보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변호인이 예컨대 그 얘기를 들으면 수정하든가 달리 얘기를 할 건데 윤석열의 말을 그냥 사자처럼 전달해주는 그런 상황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변호인이 역할을 전혀 변호사가 못하고 이걸 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2시 반이라고 했는데 내일 2시까지네요. 시간 좀 착각해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2시까지 인치하겠다. 내일 안 오면 인치한다. 아니 그리고 서울구치소 측에서도 운동시간 보장해 준다. 다만 일반 수용자하고는 조금 겹치지 않게. 겹치지 않게. 예. 근데 그거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수용자한테 섞이면 윤석열 씨가 공격당할 수도 있습니까? 오더 맞아요. 여기 있으면. 그래서 그 분리해서 운동 시간을 주는 거거든. 그건 고마워해야죠. 예. 오히려 그분 안에 있는 수용자들도 내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지금 오늘 또 좀 충격적인 뉴스가 이제 나오는 게 김병주 의원의 폭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이 집중하고 있는 게 외환 혐의인데, 심지어는 평양에 보낸 무인기가 실제 타겟이 김정은 관저였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좀 끔찍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확신했던 것 같아요. 박수도 있었죠. 박수 얘기 그거거든요. 관저까지 갔는데 그 12호 관저였나요? 예, 15호 관저까지 예, 간 게인데 요거는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해요. 요거까지 뭐 100%라고 아닌데 확인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드론 사령부 이게 국가 기밀적 측면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뭐 드론에 다 그 행적이 다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 드론에 북한에 보내면서 행적 기록을 비행 기록을 그대로 놔두고 암호화하지 않고 보낸 적도 있어요. 북한에서 보라고. 일부러. 이 드론이 한 10번 왔다 갔다. 예를 들어서 그거 보라고. 니들 몰랐지?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해. 화 좀 내. 그리고 전쟁을 좀 일으켜줘. 이런 느낌에. 그러니까 그렇다면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게 이제 맞다면 김정은을 자극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계엄을 일으킬 수 있는 완전 좋은 인과성을 주려고 했던 작업인데 뭐 어쨌든 그게 좀 실패가 된 거. 김정은 때문에 실패한 건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또 생각보다 더 빨리 다른 걸로 지금 계엄을 좀 일으켜서 좀 상황은 좀 이렇게 된 것이겠죠. 네. 이 수사가 좀 아까 이제 드론에 남아있는 기록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걸 지금
초기화 작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드론 사령부에서. 뭐 불도 태우고 뭐 이런 의혹이 있었죠. 뭐 예. 화재도 났고 예.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던데 7대가 지금 갔다 온 거잖아요. 근데 무인기가 한 100여 대 되는데 이게 비상경 실패하고 뭐 그 탄핵당하고 그러면서 무인기의 일련 번호를 다 바꿨대요. 아, 헷갈리게요? 그러니까 카드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승용차로 비유하면 번호판을 막 섞어놓은 거지. 와. 바꿔달라는 거지. 예.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게 갔다 온 건지 모르는 거야 지금. 아, 자기들끼리 오히려 지금 헷갈린다. 그럼 100대를 다 초기화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 참. 약간 참 코미디 같은 상황인데 그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저까지 보냈다. 아니 그리고 일부러 발각될 경로를 골라서 보냈잖아요. 네. 무인기를. 찾아라고. 근데 북한에서 왜 도발을 안 하거나 뭐 어떤 그런 위기가 더 고조가 안 됐느냐. 뭐 첫 번째 이유는 그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파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력이 없었다는 이유도 하나 있고 뭐 두 번째 이유는 그래도 김정은이 윤석열보다는 제정신이다. 뭐 이런 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썰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 그 명태균이란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닐지언정 사람을 보는 눈은 정확한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저게 윤석열을 가리켜서 5살짜리 아이가 권총을 갖고 있는 격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러니까 거죠. 예. 이게 뭐 언제 쏠지 누구를 향해 쏠지 그거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5살짜리가 이 권총의 위력이나 이런 걸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 돼갖고 뭐 평양에 무인기 보내고 지는 총 한 발 안 쏴본 사람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아 거기서 왜 갑자기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행동이 다르잖아요. 한 행동이. 죄송합니다. 예. 네. 지금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다양한 지점에서 짚다가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긴 했는데요. 저희 이제 코너명이 특검 캐비닛이니까 그럼 오늘 좀 본격적으로 캐비닛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저희 캐비닛에는 누가 들어있고 이 캐비닛에 들어있는 인물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 캐비닛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주면 내가 어떻게 열어요? 비밀번호를 여기 저 시사인에서 비밀번호 여기 있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 자 이번 주 저희 커버 스토리가 수인번호 3617이거든요. 자 소리가 리얼하네요. 오 열렸습니다. 캐비닛에서 오늘 나오는 대상은 별로 야. 보고 싶지 않은. 앞으로도 특검 캐비닛에서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인물이 계속 나올 겁니다. 야. 자 김태효 전 있고. 국가안보실 차장입니다. 왜냐면 이분이 지난주 금요일에 최상병 특검 사무실에 가서 중요한 진술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드디어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내용들을 보도도 좀 읽어보니까 완전 증언을 바꿨다기보다는 약간은 자기도 살아가야 되고 피해가면서 했던 그런 답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경로를 했는데 화를 내더라. 나는 나중에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최상병 사건이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증 이 측면도 조금 피해가고 싶어하고 국가안보 위반 가능하게. 안 그래 저도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그걸 살짝 피해갈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피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자신의 이제 보신이라고 그러나요? 그 측면에서 살짝 얘기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뭐 증언을 하려면 사실은 더 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회의 때 그 얘기 하면서 화내더라. 그 정도 인정됐다는 거고 사실 그 사람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그렇죠. 그 자리에 딴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김태효가 딴 사람이 나와서 진술할 거 자기가 먼저 진술한 게 아닌가. 저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2호, 3호 진술이 나올 겁니다. 김태효를 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아니 김태효가 요거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은 최상병 사건이지만 김태효는 외환 다 관련돼 있거든요. 내란 사건, 내란 특검에도 아마 2번, 3번 출석해서 다시 진술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중요한 금고긴 금고입니다. 김태효가 금고에 있는 핵심이 맞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아니
실세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너무 무풍지대에 네, 있었어요. 세상이 다 아는 실세였는데 그동안 안 걸린 거죠. 그러니까 다 요리조리 피해 다녔고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했다가 실패한 이후에도 그리고 최근까지도 미국 다녀왔잖아요. 그랬죠.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안보실 1차장이 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거기를 자기가 별도 팀으로 쫓아갔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일종의 여기가 교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자신이 무슨 공작원인 양 착각을 하는 그런 좀 있잖아요. 교수 출신이라서 지금 다시 학교 돌아가서 네. 2학기에는 남북한 관계론을 수업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 관세 협상에 왜 갔는지가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마치 공작원처럼 활동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호 전 차장은. 근데 다 피해갈 수 있을까요? 가서 무엇을 했는지도 좀 살펴보긴 해야 그러니까요. 되겠네요. 미국 네. 가가지고 도통 정말 협상만 한 건지, 그것도 구명 이해 활동을 안 돼. 한 건지. 이해돼요. 왜 이 시점에 그 사람이 갑니까? 예.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부른 거는 저는 아주 빙산 일각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도서 관련해서. 이 사람 아니라도 확인할 때 되게 많아요. 그 회의에 다 참석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확인했을 거예요, 아마. 예. 확인하고 부른 거예요. 넌 거짓말 해봐라. 아. 라고 부른 거거든요. 확인하고 부르니까 얘가 다 답을 한 거예요. 김태호가. 예. 답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서 몇 개는 뭐 못 들었느니 뭐 화내더라 갑자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러더라 이런 이상한 소리는 뭘 몰랐겠어요. 예. 바보입니까? 하여튼 바보라는 거 아니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불려간 거고요. 이 사람 핵심은 이 정권의 실세이자 순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드론이나 무인기 날릴 때 몰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 되고요. 그쵸. 안보실 그렇다면 1차장인데. 이 사람이 다음에 불려갈 곳은 내란 특검 쪽 같아요. 외환, 내란. 그래서 막 윤석열하고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보도 나는 게 윤석열을 자극용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다 배신했다. 고립무원이다. 이런 이야기 윤석열 씨가 하고 있다. 고립무원 하다 있죠? 할 때 뭐 처음에는 강희구, 예. 김성훈 얘기가 나왔지만 김태호도 최측근인데 예. 어쨌든 간에 한 애들하고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2호, 3호도 될 거고 윤석열이 제가 이제 내일 나올 거다 이런 이유들도 있을 거예요. 초조합니까 지금? 본인 초조하죠. 예. 그 안에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배짱도 없어요. 박근혜 같은 경우는 배짱이 있어서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최순실만 바라보고 그냥 있었는 것 같은데 안 나왔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도 뭐 거의 골석이 맞아요. 있었는데 예. 윤석열 그렇지 못할 겁니다. 불안 초조해서. 더위, 초조 이런 것 때문에 나올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김태호 전 차장이 수상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내란 직후에 휴대폰을 3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하루 상간인데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3일 오전 11시 20분까지 그러니까 보통이라면 하루에 핸드폰을 한 번 바꿀 만한데 그 하루 상간에 3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도통 심지어 본인은 내란 때는 언론인과 식사하고 있어가지고 계엄을 전혀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행동은 나중에 수사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 그거는 뭐 보통 한 번 정도 바꾸고 왜 바꿨냐 그러면 내가 잊어먹었다 핸드폰을 그런 변명을 많이 하죠. 내잖아요. 근데 하루에 3번 잊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핸드폰을.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인멸의 염려도 아니고 그냥 증거인멸의 정황이죠. 하루에 3번 바꿨다는 것은. 그래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면 오히려 구속을 시킬 수 있는 사유를 작용할 수 있겠죠. 근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루에 3번을 바꾸지? 좀 한번 가정을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불안해서 그런가요? 이 안에 있는 기록을 최대한 없애고 없애야 되는데. 봅니다. 예. 예. 저도 뭐 기술적으로 휴대전화를 잘 모르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휴대전화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거만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적당한 건 이렇게 저도 휴대전화 갖고 있지만 최대한 자기가 뭐 사진이나 뭐 이런 기록들을 보관하고 싶잖아요. 그런 욕망들이 있답니다. 범죄 저지른 사람들. 깔끔하게 물에 띄우면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태우든가 띄우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오류라든지 미련이 좀 남아서 그렇죠. 그래서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아서 또 찝찝하고 증거까지 나와서 이거 안 되겠다 또 없애고 제가 물어본 바는 그런데 제가 기술적인 부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가능한지도 의문스럽고요 사실은. 2번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미래는 예를 계속 들어서 남은 거예요. 아니 미련이. 쓰던 거를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로 바꿨는데 이게 보안이 갤럭시보다는 아이폰이 낫다더라고 그래서 다시 같은 날 아이폰으로 한 번 더 바꾸는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은 뭐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네. 그러게요. 예, 댓글창에도 추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남기고 계시는데요. DL님께서 바꿨는데 알려지면 안 될 사람이 또 전화가 왔고. 아씨, 어떻게. 그날. 바꿨고. 야! 전서 그만해라! 포레시게 당황해가지고 계속 뭐 바꿨다라고 하는 그럴 수 가정을 하셨네요. 아니 또 그 바꾼 지 얼마 됐다고 전화가 오냐고. 상대가 눈치가 없었다. 마지막에 예. 이렇게 너 왜 자꾸 전화야? 전화하지 마, 오늘 하지 마. 그게 더 합리적이에요. 예. 이게 집단 지성이네요. 알려주시니까 또 합리적이다. 추정이 가능하고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별별 일이 다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특검으로 좀 이야기 넘어가 보면, 지금 또 이제 집사라고 꼽히는 키맨이 있지 않습니까? 김래성 씨가 베트남 출국한 지 벌써 2달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제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알리면서 수사를 압박해 나가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네. 돌아올까요? 언론 플레이입니다. 예, 언론 플레이 예. 봐야 되고요. 언론 플레이 하는 이유는 다 그런 수사 이용하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 첫 번째는 중요한 사람인데 일단 보도에 따르면 압수 영장이 한번 막혔죠. 아마 해야 되는데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김예성 씨가 나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효과 달성하려면 그런 것들 때문에 한 것 옳지 않을지는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특검이 바라볼 때는 박근혜 때 최순실 같은 역할 아니냐 이래 생각했을 수 있어요. 재산관리 역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중요한데 결국은 이 사람을 확보를 해야지만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 사람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니었나. 그래서 언론 플레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는 맞는데 그 언론 플레이를 하는 목적은 대법원용 같아요. 법원용이요. 그러니까 영장 내달라. 그래서 그렇지. 예, 예. 압수영장을 계속 기각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예성 씨 관련한 압수영장을 3번쯤 기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다. 좀처럼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에 벗어나는 것 같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연관성이 그 정도로 뚜렷하게 나오는데 그리고 이른바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 관련한 거래는 다 말이 안 돼. 가짜 회사예요? 아니 있기야 있지. 예. 그러니까 2013년도에 자본금 1억으로 만들었던 회사라는데 뭐 누적 적자가 지금 뭐 한 370억쯤 됐고 자본 잠식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2023년도에 이런저런 대기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김혜성 씨 명의로 갖고 있던 IMS 모빌리티의 그 지분 4.64%의 그 대가로 그러니까 그 구주 매출 대가로 46억 정도를 받았다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이미 그 거의 빈 깡통인 회사 IMS 모빌리티의 회사 가치를 1,000억 정도로 쳐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4.64%인데 46억을 받았으면 그 주가 대가로 그러니까 회사 가치를 1,000억으로 쳤다는 얘기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1,000억은커녕 아니 4.64%의 지분을 나 같으면 46만 원에도 안 사겠다. 그런 회사. 상태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걸 46억 원에 사줬으니까 그 외에 이제 다른 투자금도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배우의 김건희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불가능한 거래가 된 것이거든요. 근데 왜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기각을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여론전은 맞는데 그 언론을 통한 여론전을 법원을 상대로 펼치고 있는 거로 보여요. 영장 내줘라. 저는 조금 이제 저는 선회하려고 해요. 법원에서 제가 판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기각되냐? 담당 판사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요. 그냥 제 동기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법원에서 억지로 지금 뭐 댓글에도 뭐 조희대가 뭐 저는 그거 부분을 뭐 수원지법에서 왔기 때문에 판사들이 영장 판사들이 저는 그 부분은 좀 뭐 사실 그 신뢰하지 않고요. 아마 그 고리가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아, 영장을 내줄 만큼 예, 아직 김건희랑 수사가 김혜성이랑 IMS랑 그 완전 한 개 정도 뭐 예. 고리가 빠져 있는 것 같고 특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언론으로 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 봐요. 네네네. 만약에 그렇게 영장을 김건희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뽑아준 영장 판사니까 나는 저저 다 봐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그 고리를 아마 찾으면 더 좋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 고리 없는 상태에서 청구를 했는 것 같고 판사들은 그게 뭐 판사 중에 되게 그런 분도 있어요. 다 꼼꼼하게 해요. 그냥 한다는 아니 수사하겠다는데 그거 왜 해가 안 나오면 뭐 아니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거 탁 막는 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원칙적으로 아직은 네. 보고 있고 수사가 좀 미진한 게 있다. 그러니 그러니까 그거를 네. 이제 만약에 그걸 자기들 힘으로 해낼 수 있었으면 언론 프레 안 할 수도 있는 그럴 수 건데 있죠. 못 이루니까 언론 프레 한 게 아닌가. 아니, 자진해서 수사가 기록해라. 수사가 미진하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거지. 검사 출신, 변호사 수사가 출신. 끝났으면 왜 받아요 그거를? 형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줬으면 해주면 좋은데 딱 그런 네, 판사 네. 같아.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게 아마 지금은 신분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아직은 참고인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카카오 창업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목요일에 수사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네. 창업주면 김범수 씨. 김범수 예, 부장을 얘기하는. 예, 김범수만이 아니라 지금 전 한국증권금융사장 그리고 HS 효성 부회장, 전 다우키움 그룹 회장 이런 사람들을 17일 오전 10시에 소환 통보했다. 그게 이제 원래는 압색하고 불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안 되니까 바로 부르는 거예요. 검찰이나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탁탁탁탁 가는 게 있는데 그 앞에 막혀버렸던 거예요. 실제로는 그 사람들을 먼저 부르면 안 되죠. 증거 확보한 데 부르는 게 맞죠. 네. 사실은. 아니 근데 그 중에 제일 이상한 데는 한국증권금융이에요. 말이 안 되는 그 판단을 이렇게 할 수가 집행을 없다. 한 것이거든요. 근데 아침에 들으니까 한국증권금융에서 2014년도인가 그때부터 돈을 집어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명이 한번 바뀌었잖아요. 예. 비마이카에서 맞아요. IMS 모빌리티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비마이카 시절부터 돈이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한국증권금융에서. 예, 그때도 윤석열 씨가 검사이긴 했지만 댓글 사건으로 찍혀 있을 때겠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별거 아니었거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윤석열의 영향력이라기보다는 김건희의 능력으로 보이는데 마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있긴 있었어. 야,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는 걸 찾아가는 게 사실 그 말씀하신 렌터카 업체만이 아니라 삼보토건 관련해서도 의혹이 그러니까 있는 거 지금 다 김혜성이 집사 게이트라고 예. 한 거는 그 이름을 그냥 막 지은 게 아니에요. 최순실 게이트라고 했잖아요. 예. 집사라는 사람, 뭐 이거를 김혜성 게이트 하기엔 조금 사람 이름이 약한 이름이니까 집사라는 걸 붙인 것 같고 게이트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예.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재물이라든지 이런 이권들을 확보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특검은 아마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아마 특검은 아마 김건희 특검의 지금 초반에 분수령은 요 부분 같아요. 집사 예. 게이트 김건희의 숨은 돈을 찾은 핵심. 이걸 찾아내면 다른 게 아주 쉽게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삼부하고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게 삼부랑 연결돼 있다는 거.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없어요. 제가 말하면 말도 안 되는데 고리를 찾아내야 되는데 집사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허드렛이라는 집사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큰 어떤 자금 운용이라든지 이런 걸 믿고 맡겼던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림까지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집사 게이트라는 용어도 언론에 붙인 거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특검에서 붙인 거예요. 용어도 붙였죠. 언론에 나봤죠. 영장 기각까지 보고를 해버렸죠. 보도를 해봤죠. 그렇게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빠른 귀국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왔으면 좋겠어요. 예, 안 오고선 버틸 수 있을까? 여권을 무효화했다고 해서 이제 베트남을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교민들이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베트남이 주위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잖아요. 캄보디아. 어머, 꽤 있잖아요. 캄보디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못 나와요. 거기는 그러니까 여권 없이도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그래서 마음 먹고 진짜 도망 다니기 시작하면은 조금 잡기 쉽지는 않을 텐데 모르겠어요. 가족들이 지금 근데 와이프가 한국에 아직 있습니다. 한국에 있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와이프는 한국에 있으니까 뭐 장기적으로 도망 다니기는 좀 어렵겠죠. 야, 캄보디아 관련해서는 뉴스타파에서도 김건희 씨와 캄보디아 관련된 지금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그래서 보도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근데 그 김여성이 갑자기 그 캄보디아 의혹까지 어머나. 연결되는지 그는 아직까지 아니 베트남을 간 거니까. 예. 근데 캄보디아는 이제 그런 숨는데 이로운 곳이거든요. 아. 어떤 지역은 가면 뭐 사실은 찾아낼 수 없는 곳도 예. 있다고 하니까 치안이 좀 안 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 전에 제가 캄보디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캄보디아에 은행은 있는데 은행에 전산화가 안 돼 있어. 은행에 전산화가 안 되어 네, 있어요. 써야 돼, 전산화가 수기로 안 돼 써야 있어. 돼. 그러면 비자금이나 이런 걸 만들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다. 수기로. 그래갖고 야. 우리 같으면 은행 본점에 서버 들어가면 다 있잖아요. 쫙 나오잖아요. 예. 어느 지점하고 거래하든. 예. 캄보디아는 그 지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느 지점인지 어머나.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거긴 통장에 옛날처럼 이렇게 글씨로 쓰고 조그만 도장 찍어주는 우리 옛날 도장처럼 예. 은행에서 거의 수기 거래를 하더라고. 그전에 보니까. 야. 요새는 모르겠어요. 많이 발전했는지. 발전했겠죠. 지금은. 야, 이거 좀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게 해서 만만치 않게 들리는 그쪽이라서. 상황이긴 하네요. 예. 저희 지난주에 돈다발 의혹도 이야기했었었는데 네. 뭔가 다 연결되게 느껴진다라는 느낌적 느낌 말씀드리면서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은데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도 겨냥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담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엄해제 방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담팀을 뭐 작게나마 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사실 국민의힘은 가장 크게 나올 것이고 이게 쉽게 될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차적인 수사 대상은 그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일단 1차적인 수사 대상이 될 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그 국힘 소속 의원들이 의사당으로 못 들어오도록 뭐 의도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못 들어오거나 안 그렇죠.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해제 결의에 참석이 안 됐는데 그거부터 조사를 해 들어가야겠죠. 근데 그 통화는 한 거는 지금 나와 있는데 통화 내용은 그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거는 당시 어느 한쪽이 녹음을 하지 않았으면 통화 내용은 알 수가 예. 없는 거니까 불러다가 조사를 해봐야 될 텐데 뭐 이쪽 따로 저쪽 따로 묻다 보면 양쪽 진술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예. 네. 재수의 딜레마 같은 그렇죠. 상황이. 거기부터 예. 시작해야죠. 뭐. 그럼 우선 추경호를 불러야 된다. 예, 추경호가 핵심 인물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 전후로 좀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3 이후로 어디서 말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거의 안 하고 뭐 이상한 피켓 들고 혼자 써 있는 거 이런 것도 있었어도 그 헌법재판소 앞에는 네, 자주 나가죠. 이상하게 그쵸. 피켓팅. 별말 없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 등등이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다른 어떤 건도 지금 그 전에 있었어요. 달성군청에 네, 돈과 관련된 의혹이 부분들, 기사가 정치자금법 나온 바가 있죠. 관련된 네. 그 것들이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내에서 하나 약점을 갖고 있다 그러면 확실한 약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진술의 어떤 그 자유롭게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예.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있어요. 추경호 본인을 생각하냐, 예. 아니면 다른 의원들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등등을 특검이 잘 조절한다면 의미 있는 진술, 아까 말했던 재수의 예. 딜레마도 있을 거고 의미 있는 진술이나 허점 빨리 했었으면 CCTV라든지 좀 확인하면 좋은데 그러게요. 그게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뒤늦게 한덕수 관련된 CCTV도 발견되고 있다고 네.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는데 근데 핸드폰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오늘 나온 보도들을 보니까 비밀번호는 안 알려주면서 수사를 협조하지 않고 안 하는 있더라고요. 거죠. 협조 안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과거에 한동훈이 예, 정진웅 예. 검사랑 예. 싸움했을 때 예. 그게 그게 가지고 제 거도 이렇게 보면 얼굴 보면 열리거든요, 이렇게. 아 그래요? 그거 얼굴 보고 가지고 잡아가지고 하다가 뭐 독직인가 뭐 폭행인가 돼가지고 예. 난리 나고 무죄 받았어요, 나중에. 예. 난리 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이폰이 그런 기능들이 음.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은 제 거도 그런 것 같은데 13가 어디에 가버리면
안 풀린다고 하거든요. 아, 그럼 협조 안 하면 평생 못 풀어요. 그거. 예. 돈으로 안 알려주면. 예. 윤상현 의원 그리고 네. 윤석열 씨 개인 핸드폰 이번 다 이상병 못 풀 것 특검법이 같아요. 특검팀에서 확보한 게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못 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휴대폰은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한동훈 거도 못 풀었지 않습니까? 음.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게 분명히 이제 비밀번호가 26글자라는 거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덕분에 좀 전 알려진 대표 사실이죠. 같은 경우에. 예. 그거는 분명히 한글로 치는 걸 거예요. 그렇겠죠.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본인도 기억 못하지. 26글자를 만들어 놓으면 본인 나중에 어떻게 기억을 해. 그러니까 보나마나 24자리라고 하네요. 네. 24자래요. 예, 그러니까 한글로 한글로 치는 방법으로 아. 해놨겠죠. 그러니까 그 자주 쓰는 문장이나 아니면 뭐 본인만 기억할 수 있는 문장 자체로 만들어 놨겠지. 비밀번호를. 예. 제가 네. 그랬던가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윤석열 씨 휴대번호는 의외로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리밥, 막걸리 이렇게. 아 주로 음식 종류로. 소맥. 그럴 수 있겠네. 근데 특검팀의 화이팅을 바라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사실은 수사만이 아니라 지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기인 게 그렇죠. 지난주에 나온 한국갤럽을 보니까 10%대의 네. 지지율을 기록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여기가 바닥이 아니다 이런 떨어질 지적이 것 같아요. 나오고 있어요. 식구가 예. 막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거든요. 이 정도로 떨어질 때 갤럽이 또 특징이 뭐냐면 잘 올라가지도 않지만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완만해 그냥 예, 쭉 예. 비슷해요. 이게 급변하거나 할 가능성이 적은 게 갤럽인데 갤럽에서 19까지 떨어졌다 그런 다음에 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특검은 계속 작동하고 있고 예. 이재명 대통령 뭐 큰 그거 없이 잘하고 있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고소에 다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 안 털면 답이 없어요. 아, 수사로. 국민의힘 뭐 윤희숙 위원장 같은 사람이 뭐 얘기하던데 사과하든지 지금 국민의힘이 이 내란이나 윤석열하고 아직까지 끊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털지 않으면 아. 저는 10%대에서 올라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 윤석열 김건희와 완벽한 네. 절연을 하지 않으면 네.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저 앞에 달려갔고 막 이런 과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안 갔던 사람도 있잖아요. 40명 갔지 아. 60명 안 갔잖아요. 예. 60명이 40명을 혼내야죠. 아. 최소한. 그러니까 그걸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국힘의 문제는 이제는 뭐 윤석열 김건희하고는 당연히 절연한다고 할 거고 예. 문제는 윤석열 김건희의 옆에서 찰싹 붙어갖고 이른바 호가호위하면서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단물을 빨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아까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절연한다고 하지. 근데 그건 그거고 예. 그 옆에서 이제 이권이나 뭐 이런 걸 챙겼던 지금 국힘 소속 의원들이나 중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거 해결 못 할 거려 제가 보기에. 못한다. 윤희숙 위원장 본인부터 그거 뭐 칼자루 뭐 주어진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뭐 약간 입장을 바꾸긴 했죠. 약간 살짝 방향은 네. 틀고 있던데 제가 보기엔 정리 못 해요. 근데 약간 모두 까기 같다고 느낀 게 아까 말한 8가지를 보니까 거기 또 한동훈 단계 게시판 사건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선을 어디까지 넓히는 것인가. 그러다가 윤희숙만 남겠는데? 국민의힘에요? 본인 빼곤 다 걸려요. 본인 빼고 다 다 걸려요. 청소하려고 하나? 거기에 뭐 관망한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자기- 자기네. 근데 자기는 뭐 당원은 현역 의원은 아니었으니까. 아. 예. 아니 예. 그래도 왜 저기 여의도 연구원장도 하고 있었고 당직을 주요 당직을 예. 하고 있었으니까 본인도 걸리겠는데. 제가 왜 웃었냐면 윤석열 씨 비밀번호 사람들이 맞추기 시작하면서 계란말이 돌돌 김치찌개 자가 이런 댓글이 있고요. 예, 다양하게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씨 비밀번호 맞추기 게임에 한글이라고 하시니까 댓글을 넣어주고 계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웃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권 구도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나온다고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8월 16일로 잡혔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한 달 더 남아있기 때문에 변수는 너무 많다고 보고요. 특히 특검에서 작동화에 따라서 나올 사람이 훅 줄어 그 사람들한테 타격을 줄 수도 있어요. 줄줄이 잡혀가는 예,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은 아주 자유롭게 나올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보고 있지 않을까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예. 보고 나올 것 같아요. 예, 안 아직 나오면 날짜가 뭐합니까?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닌 것 아닌가요? 같아요. 8월 중순 예, 하순까지도 우선은 예. 늦어도 하순까지는 늦어도. 열겠다 이렇게 밝히고 뭐 있네요. 지금 예. 특검 작동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제가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 측근이라면 말리겠어요. 나오지 말라고. 그런 분들 많으신 것 같던데. 이번엔 나오지 말라고 말릴 것 같은데
저는 말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제가 뭐 측근도 아니고 뭐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김문수 전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게 붙어갖고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그럼 김문수가 나오면 김문수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구도는 김문수 vs 한동훈 그리고 장동혁이 친윤의 등을 약간 업은 것 같은 모양새던데요. 그래도 김문수다. 유리한 상황은?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이게 대선을 치른 지 석 달이 안 된 시점에서 치르는 전당대회라 그렇죠. 대선 표를 치른 받았는데. 그 탄력으로 예. 가장 유리한 거는 틀림없어 보이고 모르죠. 이제 장동혁 의원이 이른바 친윤 쪽 표를 얼마나 잠식해 들어가느냐.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서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동혁 의원이지. 예. 거기를 인위적으로 민다고 표가 그렇게 나올까? 저는 조금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몇 퍼센트나 갖고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국민의힘 잘 알리시니까. 네, 또, 저도 뭐 예. 송원석도 되는데요, 뭐. 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TK 민심을 잘 아시니까 네. 이 상황들을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럼 끝으로 두 분 저희 특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다음 주에는 이 특검의 이번 주가 이제 시작이군요. 이 특검의 이 포인트를 좀 봐라. 여길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마 다음 주에는 김건희 특검에서 구속자를 누구를 얼마나 내느냐가 초점이 되겠죠. 이번 주에 이제 영장 친다고 하더라고요. 삼부토건 핵심 피의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핵심 피의자를 누굴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삼부토건 회장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일준 회장이라든지 조성옥, 예. 조성옥. 조성옥 예. 직전 회장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주가 조작이 있었다면 이른바 선수들, 실제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동원됐던 선수들을 얘기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구속자를 내기 시작하면 구속된 사람들 입에서부터 이제 술술술 얘기가 나올 거예요. 구속되면 입장 바꾸나요? 이제까지는 전 회장, 현 회장은 다 김건희 씨 잘 모른다라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정호 씨는 잘 알잖아요. 그 중간 브릿지에 대해서 입을 열기 시작할 네. 것이다. 수사의 기법을 알려주셨네요. 가는 길. 네. 저는 또 최혜병 특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제일 좀 처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제일 간명해요. 간단하다 말하면 좀 결례가 상대적으로 경로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 부분 확인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의외로 빨리 확인이 된다면 가장 폭발적으로 먼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은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과정 같고요. 내란 특검은 정말 빨리 벌써 윤석열까지 구속까지 했잖아요. 저는 좀 제 기대이기도 하고 전망이기도 하지만 경로설이나 확실히 확인이 된다 그러면 특히 800, 예, 8007. 그거 정도가 확인된다 그러면 사실은 김건희가 거기 먼저 불려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전한 목소리가 김건희 여자입니까? 그러면 그녀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 그러면 민중기 특검은 먼저 못 부르거든요. 예. 다 확인한다.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차라리 김건희를 최혜병 특검에서 순직 해병 특검에서 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김건희가 포토라인 서게 되는 게 그쪽일 수도 있다. 빨리 세워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이렇게 경쟁이라면 누가 먼저 세우냐 이거 경쟁 붙을 거 아닙니까? 최혜병 특검이 관련성만 있다면 저는 하지 않을까, 소환조사하지 않을까. 그래도 명색이 김건희 특검인데 거기서 먼저 불러야 되는 거야? 아니 어때요? 그러게요. 예, 각자 속도를 내서 이 더운 여름에 국민들한테 시원한 소식을 전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